있죠? 왜? 재민이 왜? 단어 시험 보고 있습니다. 챙겨와야 됩니다. 그렇군요. 장갑을 끼고 무관한 떠오르고. 숙제 안 하는 사람은 아웃 한 대씩? 좋네요. 저 언제나 성실하니까. 야, 뭐 이거 있던데 명존세? 명조세. 예. 명존세? 야, 중세시대 항상 챙겨줘. 명조세. 저는 갈 거라면 고객님과 함께 가겠죠. 명존세라는 게 명치를 존나 세게. 그렇다면서요? 명존세 때. 참 말을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자, 13단원 후반부 할 차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본 문제 13-5번 제가 했나요? 그쪽 페이지? 잠시만요. 13-5요? 네. 그쪽 했나요? 그러면 넘어가시고 13-6쪽도 했죠? 급수로 했는데? 급수는 이제 처음에 썼을 때 했던 것 같고, 그러면 급수 쪽 복습하면서 210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짧아졌나요? 네. 시간을 배우기 좋네. 뭐 모자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나왔으니까. 자, 동영상 켰니? 아까 캐시긴 하셨는데 계속 유진지는 모르겠네요. 켰구나. 그래. 아, 돼지 한 짜장면 번 나오겠네요. 자, 가자! 전조권의 정의 쪽 바로 갈 거예요. 새로 적는 내용. 했던 거야. 리뷰야, 리뷰. 오늘 할 내용을 하려면 전에 했던 것을 파악을 잘 하고 계셔야 해서 한번 정리하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파이팅. 자, 뭐였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n분의 b-a가 p로 바뀐다고 했던 것 같고, f에다가 a 더하기 n분의 b-a k인데 p의 k라고 이제 하기로 했었습니다. 해서 x좌표를 선택하는 기준이 세 가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세 가지라고. 좀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짧게 길게. 일단 처음에 짧게 하는 척 해보다가 모르면 길게 합니다. 먼저 a 더하기 n분의 pk를 xk로 놓는 경우, 이걸 xk로 놨어요. 이 xk는 무슨 수열이지? 등차수열, 등차수열. 왜냐면 x1을 써보면 a 더하기 n분의 p 곱하기 1 될 거고요, x의 2를 써보면 a 더하기 n분의 p에다가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이렇게 갈 거야. x의 n을 해보면 a 더하기 n분의 p에다가 곱하기 n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 이산적인 세계가 연속적인 세계로 바뀌었어요. n을 무한대로 뿌리는 순간 너 어디로 가지? A 플러스 A. 무한대로면 A 플러스 A.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상수잖아요. n만 변수니까 a로 갑니다. n을 무한대로 뿌리면 a 플러스 p로 가요. 이렇게. 따라서 x의 범위가 a에서부터 a 더하기 p까지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되죠? 그 다음에 공차가 n분의 p였었어요. k의 개수. 나열된 거를 보면 n분의 p씩 더해졌겠죠? 델타 x k가 n분의 p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여기는 x좌표로 우리가 볼 예정이고요, 여기는 dx로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했었었죠. 해서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옳지. A 플러스 P까지 가고요. 너가 X니까 F의 X가 될 것이고, 너가 DX가 되니까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얘기했었죠. 이제 조금 짧게 해보도록 합니다. 얘가 다시 봐요. 여기를 X로 놨어. 따라해봐. X. X의 범위가 필요한데 K 대신에 여기다 1을 집어넣었어요. N을 무한대로 뿌리는 순간 아래 끝 A죠? 그 다음에 K 대신에 N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약분이 되면서 윗끝 A 더하기 P죠? 그래서 바로 인테그랄을 썼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X니까 X를 그냥 썼어요. fx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dx가 K의 개수니까 n분의 P가 dx가 돼서 그냥 dx를 쓴 거야. 하시겠어요? 오케이. 두 번째 짧게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n분의 pk를 x로 놓을 거예요. n분의 pk. 그럼 걔를 x로 놓는다. 바로 합니다. n분의 pk. 얘를 x로 놨어요. 그러면 범위가 아래 끝
k 대신에 1 집어넣을 거고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0부터 b 끝! p까지 n으로 갈 거니까 p까지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의 dx는 k의 개수일 거니까 n분의 p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뀔 거고 여기서부터 p까지 그렇죠. n분의 p는 dx죠. dx가 되고 f에다가 a 더하기 x 올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 됐죠? 세 번째 이번에는 n분의 k를 x로 놓는 거예요. n분의 k를 x는 n분의 k를 x로 놓겠다. 그러면 얘는 구간이 상당히 편해.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따라해봐. 0부터 1까지. n분의 k의 장점은 구간이 항상 0부터 1까지로 정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단점은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고 dx는 뭐냐면 n분의 1일 거야. 공차니까요. k 개수.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갈 거고 dx가 n분의 1인데 이거 n분의 p잖아요. n분의 p니까 p를 앞에다 대고 곱하고 dx를 쓰고 f에다가 a 더하기 p의 x라고 쓰시면 되죠? 너랑 너는 평행이동, 너랑 너는 y축은 고정된 채로 x축으로 p분할 만큼 줄였다가 다시 p배 원상 복귀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축소 확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정적분을 정의하는 것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던 것 같아요. 얘와 관련된 문제들이 208페이지, 209페이지에 이제 흩어져 있는 거야. 되셨죠? 지난번에 한번 처음 정적분의 정의를 내리고 풀었으니까 복습하면서 풀면서 넘어갑니다. 그 유제 딱히 뭐 풀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없으면 제가 정하죠. 13-12번에 2번을 풀도록 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1 더하기 n분의 2k 그것의 세제곱 n분의 3 얘를 구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합니다. 첫 번째 통째로 x로 놓는다. x는 잘해야 된다 이거. n분의 2k 얘를 x로 놨어요. 범위 구하러 갈 거야. x 아래 끝 아래 그 1, 1 위 끝 3 왜냐하면 k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n을 무한대로 때렸어. 빵으로 죽어버리잖아. 1이 되는 거고요. k 대신에 n을 집어넣었어요. n분의 2n이니까 2가 될 거라서 1 더하기 2가 되니까 3까지 갔겠죠. 됐죠? 그 다음에 dx는 n분의 2가 됩니다. n분의 2 이렇게 k의 개수라 그랬죠? n분의 2가 된다. 따라서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로 바뀌고요. 1 더하기 n분의 2k를 x로 놨어요. x의 세제곱이 될 거고 여기가 n분의 2였으면 좋겠는 거야. 이렇게. 근데 n분의 3이잖아요. 앞에다 얼마를 곱하냐면 2분의 3을 곱하셔야 되겠죠. 3분의 2분의 3 이걸 날리고 3을 곱하면 n분의 3 되는 거니까. 됐죠? 2분의 3을 곱합니다. 그래서 앞에 2분의 3을 곱하고요. 뒤쪽에 n분의 2가 dx니까 이렇게 쓰기로 이제 마음을 먹죠. 해서 2분의 3에다가 적분합니다. 4분의 1 x의 4제곱이 될 거고 1에서부터 3까지 이걸 집어넣어도 가죠. 계산할 때는 방법이 여러 개인데 3을 집어넣은 것을 1을 집어넣은 거 뺀다 하셔도 좋고 그냥 4분의 1에다가 3의 세제곱에다 1 빼도 상관없죠. 그렇지 그렇잖아요. 이게 될 거니까 3의 세제곱이 27이죠. 27에서 1을 빼 26이죠. 4분의 26 계산이 좀 귀찮아. 13 2 그러면 얼마야? 4분의 39 이렇게 계산하시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돼요. 됐죠? 답이 나올 때마다 응? 틀렸어요? 왜? 아 잘못 계산했구나. 3을 집어넣으면 81이네요. 네. 81 4분의 1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81에다 1 빼는 거니까 80이죠? 예. 거기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는 거네. 어떻게 되었네? 20이고 30이네요 그러면.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요분이에요. 요분 n분의 2k를 x로 놓고 푼다. n분의 2k를 x로 놓고 풉니다. x가 n분의 2k예요. 이렇게 조심해. 아래 끝 0이고요. k 대신 1 집어넣는 거니까 위끝 2가 됩니다. n을 집어넣을 거니까 n분의 2n이에요. n 무한대로 풀리면 2입니다. dx는 n분의 2 옳지. 이제 좀 적응했습니다. 얘가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기특해요. 1 더하기 x가 되고 그놈의 세제곱이 되면서 n분의 2가 dx니까 dx라고 쓰고 앞에 2분의 3을 곱하셔야죠. 그렇죠? 2분의 3을 곱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계산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한 번에 이제 끝나지가 않아. 여기에 있는 1 더하기 x가 뭐였으면 좋겠니? x였으면 좋겠어. 1 더하기 x가 평행이동한 거니까 x였으면 좋겠어. x 더하기 1이 x가 됐다는 소리는 x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었을까? x-1을 집어넣었을 거야. 되죠? x 대신에 x 빼기 1을 집어넣었다는 소리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1만큼 평행이동. 그 밑끝 아래 끝을 전부 다 1만큼 평행이동 시킵니다. 1에서부터 3까지 2분의 3을 곱하는 상황. 같은 경우죠? 같은 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는요 n분의 k를 x로 넣는 거야. n분의 k를 x로 넣어요. 그래서 구간은 제일 편해. x가 n분의 k래요. n분의 k가 되는 순간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잘했어요. dx가 이제 n분의 1이에요. n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그 다음에 1 더하기 2 곱하기 n분의 k예요. 2 곱하기 n분의 k야. n분의 k를 x로 놓기로 했어요. 2x가 되고 그럼에 제제곱이 되면서 원래 n분의 3이었죠? n분의 1이 dx였잖아요? 그러니까 dx를 쓰시고 앞에 얼마를 곱해? 3을 곱해. 원래 n분의 3이었잖아. 됐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기억나야 돼. 부정적분을 할 때 말이죠. ax 플러스 b의 n제곱을 적분하는 것은 미적분 원가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너를 적분하잖아. 그러면 어떤 것을 미분해서 얘가 나올까 고민을 하라 했지. 그럼 얘가 ax 플러스 b에다가 일단 n 더하기 1승이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n 더하기 1분의 1을 곱해야 하고 얘를 미분하는 순간 속미분해서 곱할 거니까 a가 나오게 되죠. 근데 그 a가 여기 보여요? 안 보이죠. 따라서 얼마로 나눠야 돼? a로 나눠야 돼. 기억나요? 그래야 오른쪽에 있는 걸 미분 때렸을 때 왼쪽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래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합성함수의 적분이라는 건 없지만 이 안에 1차식이 올 경우 따라해봐. 1차식이 올 경우 1차식이 올고 미분해서 나눈다. 다시 미분해서 나눈다. 만약에 합성함수의 미분이었다면 미분해서 곱하는 거잖아요.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미분해서 나눈다 라고 기억하시면 조금 편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이런 상황이니까 시험적분 아시는 분은 그냥 시험적분 하세요. 그래도 편하니까. 자, 너는 3은 앞으로 있을 거고요. 적분하셔야 돼. 얘를 적분하게 될 건데 어떻게 적분할 거냐면 1 더하기 2x의 4제곱이 될 거고 앞에 4분의 1이 나갈 거고 미분해서 나누기로 했죠? 미분하면 2잖아요? 걔를 나누게 되면 2분의 1을 곱하는 상황 0에서부터 1까지 되죠? 그래서 3이 이제 앞으로 곱해져 있는 상황이고 1을 집어넣어요. 1을 집어넣게 되면 8분의 3의 4제곱이야. 8분의 3의 4제곱 81인가요? 81이 되고 빼기 0을 집어넣으면 1이니까 8분의 1을 빼는 거예요. 따라서 3 곱하기 8분의 80, 10이죠? 답은 30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는 거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계산이 가장 간단한 게 얘가 제일 간단해. 왜냐하면 한 번 더 생각해야 하고 한 번 더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제일 간단한 거야. 하지만 세 가지 방법으로 다 아셔야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죠. 됐어요? 네. 그래, 그런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209페이지 쪽으로 갑니다. 209페이지에서는 유제 13-14번의 2번을 먼저 풀게요. 유제 13-14번의 2번. 아, 네. 뒤에 앉으셔도 되고요. 여기나 여기나. 맨 앞에 앉으면 들어올지도 몰라. 두 번째를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 제곱 1 더하기 n분의 2에다가 세제곱 쭉 가요. 1 더하기 n분의 n에다가 제곱이 되고 이거 계산을 하래. 그 리미트가 걸려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식을 시그마로 표현해야지. 그렇잖아요. 시그마로 표현하려고 봤더니 시그마로 표현하는 방법은 변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변하는 것을 k로 넣는다. 되죠? 얘가 시그마에다가 k가 1에서부터 n까지 변할 거고 안 변하는 게 1 더하기 n분의 n은 안 변해. 그 다음에 세제곱까지는 변하지. 제곱이야 세제곱이야. 제곱이죠?
이렇게 될 거래요. 그러면 변하고 있는 게 1, 2, n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를 뭐라고 바꿔? k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n분의 1을 다시 이제 이쪽으로 당겨요. 이렇게 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래요. 이렇게. 그러면 결정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얘를 통째로 x로 놓고 풀거나 아니면 이거를 x로 놓고 풀거나. 되죠? 첫 번째 1 더하기 n분의 k를 x로 놓겠다. 들리지 마세요. x의 범위는 1부터 1부터 2까지. 아, 잘했습니다. dx는 n분의 1. 그렇죠. k 개수 등차수열이니까 공차 n분의 1.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너는 x가 되니까 x의 제곱이 되고 dx가 되고 게임 끝.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번엔 x를 n분의 k로 놓자. 이것의 장점은 위까지 할까지 편하다 그랬어. 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되죠? dx는 n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1 더하기 x의 제곱 거기에 dx 이렇게 하기로 한 거죠? 네. 그래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해도 좋다. 네가 뭐였으면 좋겠어요? x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x 대신에 x 빼기 1을 집어넣은 거니까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1에서부터 2까지 세제곱의 dx 같죠? 제곱의 어? 제곱의 dx. 제곱이었구나. 미안. 이렇게 dx 이게 똑같은 거죠? 네.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푸시면 되고 13-15번 보러 가죠. 유제 아이고 다음 페이지가 문제야. 숙제를 하신 분은 열심히 이제 해설 참고하셔서 저렇게 되는군 하고 이제 풀었을 텐데 숙제를 안 하신 분은 혼나야 돼요. n이 양의 정수래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1 f에다가 n분의 1 f의 n분의 2 f의 n분의 n 얘가 있대. 자, 시그마로 표현하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시그마로 표현하자. 오른쪽에는 이 식을 시그마로 표현합시다. 변하지 않는 건 그대로 둬. 변하는 걸 k로 놓을 거야. 1에서부터 n까지 f 안 변해, n도 안 변해. 가만히 두고 분자를 뭐라고 써요? k. 오케이. 이렇게 하고요. n분의 1을 뒤로 빼. 이렇게 빼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뿌릴 거야. 이렇게. 그러면 방법 없다. 운이 원이지 하나죠. 하나. n분의 k를 x로 놓을 거죠. 그래서 x가 n분의 k일 거예요. 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고 fx에다가 dx 되는 거니까 적분대에서 0을 집어넣으면 되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13-9번이 있는 그 페이지 있죠? 210페이지. 거기에다가 별을 2개 정도 쳐놓으세요. 일단 그 기본 문제를 때려봅니다. 전에 펜 없지? 윤선? 네. 펜을 빌려드립니다. 다 쓰셔도 돼요. 기본 문제는 푸는데 어허. 유제 하려니까 또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귀찮아서 안 했어요. 오케이. 자, 화이팅! 적으세요. 정적분의 성질. 물론 복습입니다. 물론 까먹었을 거라 아니죠. 이거 짐작합니다.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길 바래요. 자기가 자,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두 가지 정도만 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다가가요. x 빼기 a 분의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의 dt 이게 있어요. 이거 해석 어떻게 했지? 결론이 뭐지 이거? 높이. 뭐였냐면 얘가 넓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분 중에 한 개 쓴 거잖아요. 넓이가 되고 너는 이제 밑변이 돼. 그러니까 넓이를 밑변으로 나눴어? 그러면 일단 오른쪽 파트가 높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x가 a로 다가가는 상태일 거니까 높이의 극한값을 물어보고 있나 봐. 되죠? 걔를 이제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a에서부터 여기가 x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a에서부터 x까지 있는데 높이? 원래 높이가 뭐였냐면 fx죠? 그런데 x가 a로 다가가는 순간 높이가 어디로 가지? fa, a로 갈 거니까 fa로 갑니다. 이렇게 갈 거야. 따라서 얘는
FA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가정이 있었지? 만약 꼭 어떤 상태여야 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갔을 때 fx의 극한값이 fa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잖아요. 뭐의 정의야? 연속의 정의죠. 즉 x가 a에서 연속일 때만 이렇게 볼 수 있다. 되죠? 두 번째 방법은 간편해. 이걸 꼭 알아야 돼. 개념적인 방법을 알아야 돼. 두 번째 방법은 분자에 있는 상황이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가고요. 까먹은 사람 알아서 써. f에다가 x에다가 f의 a가 될 거야. 걔를 x 빼기 a로 나눠요. 뭐의 정의지? 미분 계수의 정의야. 따라서 f'a가 될 거니까 너는 fa가 된다라고 수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탄생 배경이 원래 얘라고. 되셨죠? 첫 번째 상황은 이제 그렇고요. 두 번째 상황. 잘해야 되는데. 두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이거야 이거. 많이 봤던 거. 인테그랄 상수 x ft의 dt. 여전히 상수 x ft의 dt는 부정적분 중에 한 개를 나타내고 있어요. x에 관한 식일 거고 넓이를 표현하는 함수야. 따라해봐. 넓이를 표현하는 함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얘를 x로 미분을 때리겠대요. 즉 넓이의 순간 변화율 그 소리죠. 뭐라고요? 넓이의 순간 변화율. 다시 뭐라고요? 넓이의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넓이의 변화율의 극한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결론을 알아. 미분하면 t에 관한 식이 x에 관한 식으로 바뀔 거니까 fx가 될 거라고. 그것의 의미가 뭐였냐면 부러지지. 기백할 때 많이 부러지겠대요. 여기가 a가 있고요. 여기가 x가 있어요. 넓이의 변화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델타 x만큼 커졌을 때 여기가 x 더하기 델타 x예요. 델타 x만큼 커지게 되면 이 부분이 넓이의 변화율이죠.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델타 x를 어디로 보내? 0으로 보내. 델타 x를 어디로 보내? 0으로 보내. 차이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순간 넓이의 변화율이 어디로 갈 거야? fx로 이제 가겠죠. 이렇게 선처럼 가겠죠. 없어지잖아 넓이가. 선처럼 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fx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기억나죠? 두 개야. 두 개. 하나 더 합니다. 세 번째. 전에 했던 건데 헷갈리는 사람 써요. 그 다음에 증가함수가 있고 이거는 내가 얘기 안 했어. 감소함수가 있어. 지금 얘기할 거는 쓰셔야 돼. 증가함수를 보자. 항상 그 정적분의 성질을 표현하라고 쓰셔도 됩니다. 정적분의 성질을 표현하려면 K번째 조각을 써놓고 리미트 시그마를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K번째 조각의 모습이 이렇게 쓰자. 내가 뭐 그려놨지? 좌합이야 우합이야? 우합 그려놨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높이로 쓰겠다. 우합 써놓은 거고요. 그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좌합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이제 좌합을 그려놓은 거야. 즉 좌표로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K번째 사각형이니까 XK가 될 거고 X의 K-1이 될 거고 이렇게 좌표를 설정할 수 있었겠죠. 우합은요 오른쪽에 있는 것에 높이를 쓰는 거니까 F의 XK를 쓸 거고 왼쪽은요 이쪽 이렇게 씁니다. F의 X에다가 K-1을 높이를 쓸 예정인 것 같아.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자. 여기 있는 밑변의 길이가 델타 XK래. 좌합을 써보잖아요. 좌합을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어쨌든 n개니까 좌합이라는 것은 빨간색이야. 빨간색. 리미트를 좀 이따 때리자. 좀 이따 때릴게요. 시그마만 할게요. 일단 좀 이따 어차피 할 거야. 왼쪽을 보시면 델타 xk가 밑변입니다. 밑변에다가 높이가 f의 xk-1죠? f의 xk-1 따라서 f에다가 x의 k-1 이렇게 쓰시면 얘가 좌합이야. 되죠? 좌합. 그리고 우합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우합의 모습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우합은 가로의 길이가 델타 xk예요. 이렇게 곱하기 f에다가 x의 k를 곱하시면 이제 우합이 되는 거지. 증가함수의 경우 우리가 구할 정적분의 결과가 좌합보다는 크고 우합보다는 작다를 알아요. 됐죠? 좌합보다는 크고 우합보다는 작다. 그래서 앞에다가 리미트를 딱 거는 순간 샌드위치 정리 때문에 등호가 발생이 되고
좌합의 극한값과 우합의 극한값은 결국 같아지게 되는 거였었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증가함수였을 때야. 포인트가 그런 거네. 증가함수였을 때는 우리가 구할 전적분의 결과가 좌합보다는 크고 우합보다는 작다. 그게 포인트인 거야. 오케이. 두 번째 갑니다. 감사함수. 이렇게 그려졌겠죠. 이렇게 가고요. 항상 K번째 조각을 표시하러 가셔야 돼. K번째 조각. 이번에는 좌합이 더 커요. 빨간색이 좌합이에요. 그다음 우합이 더 작아요. 이렇게. 그래서 좌합을 이제 먼저 쓰러 갑니다. 좌합을 쓰러 가면 표시를 해드려야죠. 여기가 x의 k-1이 될 거고 좌표가 x의 k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는 델타 xk 그렇게 될 겁니다. 델타 xk. 그 다음에 좌합의 높이는 f의 x의 k-1 똑같아요. 우합의 높이는 이게 아니죠. 우합의 높이 이쪽이죠. f의 x의 k 이렇게 우합의 높이를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결론 감소함수 좌합이 커 우합이 커? 좌합이 더 크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에서 이것만 바꾸시면 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글로 씁니다. 감소함수였을 때는 좌합이 있고 우합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할 정적분의 그 결과가 좌합이 더 커요. 우합이 더 작습니다. 따라서 좌합, 우합을 기준으로 해서 감소함수인지 증가함수인지를 정의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증가함수, 감소함수에 대한 정의가 하나가 더 늘게 된 상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그죠?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조금 응용을 하러 갑니다. 아주 잘 나와. 아주 잘 나와.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하면 잘 몰라요. 아주 잘 나와. 나오면 킬러 문제야. 보세요. 증가함수를 그려놓을게요. 증가함수 이렇게 그려놨어요. yfx를. 우리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포인트가 좌합의 극한값과 우합의 극한값은 같아요 였죠. 결론은 그랬었고 그거를 하나 하고 할게요. 또 이제 헷갈릴까봐. 이쪽 오른쪽 값은 충분히 이해가 되신 분은 안 쓰셔도 말리진 않을게요. 말리진 않을게. 내가 B까지 있어요. 그러면 우합을 때려버리면 이렇게 가고 이쪽이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그려졌을 거야. 이렇게까지. 됐죠? 눈으로만 보셔도 됩니다. 좌합을 하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좌합의 극한값과 우합의 극한값이 같아요. 이게 뭔 소리였냐면 얘를 쭉 연결을 해. 여기서 보시면 우합과 좌합의 차이가 이만큼이죠. 우합과 좌합의 차이가 이만큼이죠. 보여요? 그 다음에 우합의 좌합의 차이가 요만큼, 우합의 좌합의 차이가 요만큼, 우합의 좌합의 차이가 요만큼. 이론상 좌합의 극한값과 우합의 극한값이 같다는 소리는 차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야.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그 차이가 그림상으로 보면 한쪽으로 쫙 보내. 전부 다 보내. 이쪽으로 다 보내게 되면 이게 쌓이죠. 쭉 가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쭉 쌓여. 이쪽에 가는 거 쭉 쌓여. 계속 이렇게. 됐죠? 너가 뭐냐면 좌합이랑 우합의 차이만 모아놓은 거야. 차이만 모아놓은 거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순간 차이가 어디로 간다는 소리야? 0으로 간다는 소리야. 보이죠? 오케이. 그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야 어차피 우리가 할 때 리미트를 때리기 직전 상황을 보면 좌합보다는 그 우합보다는 작잖아요. 근데 리미트를 때리는 순간 차이가 빵으로 가는 거잖아. n시장소 식을 쓸 때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계산을 할 때 말이지. 좌합보다는 크고 우합보다는 작은 K번째 조각을 설정을 하면 여전히 걔도 전적분의 결과겠죠. 왜? 좌합의 극한값이나 우합의 극한값이 어차피 차이가 빵으로 죽었잖아. 그 사이에 있는 K번째 조각을 설정을 한다면 n을 무한대로 뿌리면 여전히 전적분의 결과였겠지. 그거 하러 가는 거야. 그럼 얘가 K번째 조각이 이렇게 있대. 잘 봐야 된다. K번째 조각이래. 여기가 x의 k예요. x의 k 빼기 1이에요. 그러면 좌합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조그만 삼각형 이렇게 생겼겠죠. 좌합
쟤는 우합, 얘는 좌합. 그러면 좌합이랑 우합에서 이렇게 함수값을 잠깐 봅시다. 얼마큼 잘하나? 얼마큼 잘하나? 보자. x의 k-1 요게 함수값이 f의 x의 k 이게 있는데 두 개의 함수값의 평균을 생각해봐요. 따라해봐. 함수값의 평균. 다시 함수값의 평균. 함수값의 평균은 너랑 직선으로 쭉 이어 쭉 있고 함수값의 평균이라는 소리는 너가 이 중점이 돼서 흰색으로 할게요. 중점이 돼서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갔겠지. 이렇게. 함수값의 평균이니까 너랑 길이가 같죠. 그 다음에 너랑 닮은기 때문에 길이 또한 같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그놈의 중점에 아마 함수값의 평균이 위치해 있을 거야. 걔를 이렇게 씁니다. 2분의 f의 x의 k-1 더하기 fx의 k 라고 쓸 거야. 이렇게 함수값의 평균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되죠? 그러면 이제 뭘 택할 거냐면 이 가로의 길이는 여전히 델타 xk야. 가로의 길이니까 델타 xk에다가 곱하기 2분의 조금 어려워. 나온 킬로 문제라니까 x의 k-1 더하기 fx의 k 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얘가 됩니다. 함수값의 평균이 여기다 보니까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인데 세로가 요분이죠. 세로가 요분이죠. 그러니까 좌합보다는 크고 우합보다 작은 사각형 하나가 나왔죠. 그러니까 너는 좌합보다 크고 우합보다 작은 사각형이므로 여기를 리미트 시그마를 때리는 거야.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전적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이론이야. 되죠? 두 번째 상황. 얘가 이렇게 해석해도 좋아. 나 좀 볼래? 봐봐. 이 얘기를 이렇게 봐도 돼.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모양을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부르죠. 사다리꼴. 얘가 윗변 fxk-1 얘가 아랫변이라 하자. 이게 fx의 k 됐지? 사다리꼴 넓이가 뭐냐면 너랑 더한 다음에 높이를 곱하고 앞에 2분의 1 곱하지? 이게 얘야. 윗변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게 얘야. 이게 왜 얘가 되냐면 당연한 게 빨간색 사각형이 있고 노란색 사다리꼴이 있으면 너의 넓이랑 항상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때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 좌합과 우합 사이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요. 이렇게 첫 번째 보는 방법. 직사각형의 넓이요. 혹은 무슨 꼴? 사다리꼴. 둘 다 되는 거야. 메모해 놓으세요. 그 다음 뒤에 건 좌합 우합 사이에 있는 거. 지금의 개념을 리만 적분이라고 해. 따라해봐. 리만 적분. 리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적분이라고 하고 수능의 킬러 문제로 자주 등장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좌합이랑 우합 사이에 있는 임의의 사각형이 된다면 해볼 만하다 이런 거고요. 뭐랑도 연결이 되냐면 적분의 평균값 정리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는 C라고 잡아서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보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자. 좌합, 우합 사이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도 좋고 사다리꼴 넓이도 좋고 표현이 가능하더라. 되죠? 그 얘기입니다. 이제 210페이지에 있는 기본문제 3-9번을 풀러 갑니다. 그림 보면 얘를 째려보세요. 째려만 보면 안 돼. 풀어야 해. 그래도 숙제를 해온 사람이 일단 숙제 검사할 때 한 명 맞습니다. 영어 단어 시험 본다고 이제 숙제를 검사를 못한 사람도 있죠. 아마 해왔을 거예요. 준이 해왔지? 안 했나 봅니다. 안 했어요? 재민이 이거 안 했습니다. 웬일이지? 아니 그 시리 있잖아. 아니야. 정리하고 13번 아닌 줄 알았어. 몰랐구나. 그래. 다음 시간에 숙제 안 하면 명전세 합니다. 남자 명전세. 다음 시간 꼭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그런 단어를 만들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 니들이 실제 근데 그런 단어를 쓰니? 많이는 안 했습니다. 이거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쓰다 보면 되던데. 의식의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부터 확인해 보자고. 자, 얘가 0에서부터 1까지 2n등분을 때려놨대요. n등분이 아니라 2n등분을 때려놨답니다. 보시다시피 빨간색은 홀수번째 넓이인 것 같고 전부 다 이제 우합이에요. 전부 다 우합입니다. 노란색은 짝수번째 이제 넓이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리미트 이거 기출문제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OX 문제를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꿔놨지. k가 1에서부터 n까지 s의 2k 빼기 s의 2k 마이너스 1 수능적 사고로 먼저 풀고 오리지널로 풀게요. 첫 번째 수능적 사고. 너가 뭐냐면 짝수번째에서 홀수번째 빼 그 소리지. 지금 보시다시피 짝수번째랑 홀수번째는 차이가 좀 납니다. 차이가. 예를 들어 짝수 여기 위에 거 보면 짝수에서 홀수를 빼 이만큼이죠. 예, 그렇잖아요. 또 짝수에서 홀수를 빼 그럼 걔가 이렇게 와서 이만큼이야. 됐지? 저쪽 끝에를 보잖아. 짝수하고 홀수를 빼. 가자 집으로 가자.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살짝 배웠다가 또 이걸 채워질 거고 약간 듬성듬성 채워질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됐죠?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정적분의 정의가 좌합보다는 크고 우합보다는 작다였었고 좌합과 우합의 차이가 있는데 n을 무한대로 뿌리는 순간 한쪽 방향으로 다 몰았죠. 몰아서 차이가 어디로 갔지? 0으로 갔지. n을 무한대로 뿌리면 차이가 0으로 간다는 소리는 쭉 눌러서 0으로 죽겠다는 소리거든요. 답이 뭘까? 0이야. 0이야. 왜? 짝수번째 물론 다 우합이긴 합니다만 짝수번째랑 홀수번째를 차이를 구해봤더니 이게 든성든 나오잖아요. 근데 n을 무한대로 이렇게 훅 뿌리는 순간 전부 다 확 죽어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0 하고 푸는 게 수능적 사고고요. 빨리 풀려고. 빨리 푼다기보다 개념만 이해하고 그냥 바로 찍는 거 찍고 넘어가는 거지. 서술형이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내신을 볼 때 논술이거나 어쩔 수가 없어. 이제 풀어야 돼. 자, 얘를 식으로 쓰려면 일단 k번째 조각을 설정해서 리미트 시그마를 붙여야 돼. 됐죠? k번째 조각을 설정을 해보면 걔가 이렇게 있겠죠. k번째 조각. 야 가자. k번째 조각. 얘가 k번째래요. k번째니까 아마 sk 이렇게 썼을 거예요. sk.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전체가 2n등분을 했잖아요. 길이가 1인데 2n등분을 했으니까 가로의 길이는 2n분의 1이죠? 보이지? 근데 k번째 사각형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얘가 2n분의 1이니까 첫 번째 사각형의 오른쪽 게 2n분의 1로 좌표가 설정이 될 거고 두 번째 사각형의 오른쪽 것은 2n분의 2로 설정이 되겠죠? 길이가 이제 2n분의 1이었을 거니까. 그러면 k번째 사각형의 오른쪽 것이 좌표가 뭐야? 옳지. 2n분의 k가 되고 왼쪽 것은 2n분의 k-1라고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k번째 조각을 이제 쓰러 가는 거야. k번째 조각을. k번째 조각의 넓이가 가로의 길이가 2n분의 1이었고요. 세로의 길이가 우합이니까 오른쪽을 쓰고 있어요. 오른쪽. 즉 이놈의 함수값이야. 저놈의 함수값일 거니까 제곱 때려야죠. 그래요. 2n분의 k에다가 제곱을 때려. 얘가 k번째 조각을 넓이를 지금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뭐 뿌려야 되냐면 리미트 시그마를 하셔야 돼. k가 1에서부터 n까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뿌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끝났는데 일단 푸는 척 합니다. 얘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어요. 여기가 4n 제곱이 이쪽을 곱해 8n 세제곱이 되고요. 분자가 k의 제곱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8n 제곱을 얘는 지금 k번째만 지금 써놓은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얘를 구하세요죠? 그러니까 이걸 쓰셔야 돼. s의 k를 따로 구하셔야 되고 s의 k-를 구하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지? 2k죠? 2k고요 2k-를 구하셔야 돼. 그러면 위에 거는 k번째니까 잠깐 없애고 s의 k를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씁니다. s의 k가 가로의 길이가 2n분의 1이었고요 세로의 길이가 2n분의 k. 아유 정리한 거 지우지 말걸. 제곱이었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쓸게. 8n 세제곱분의 k의 제곱이었죠? 이게 k번째 조각이에요.
그거 대신에 2K 하나 집어넣고 2K 마이너스 하나 집어넣고 2K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2K를 넣어요. S의 K가 여기서 씁니다. 8n 세제곱이 되고 분의 4K 제곱이죠. K 대신에 2K를 넣었으니까 4K 제곱이 되고요. 빼기 2K 마이너스 1을 넣어요. 8n 세제곱 분의 2K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아. 그러면 얘가 8n 세제곱 분의 4K 제곱 4K 제곱 사라질 것이고 마이너스 4K가 붙을 거니까 4K가 되고 1 빼기 1이죠? 이렇게 되잖아.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야. 리미트 시그마 하라는 거야. 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가서 이제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8n 세제곱 분의 4k 마이너스 1이 돼. 이것의 극한값은 0일 거야. 왜 0이냐면 8n 세제곱분의 1이 있고요. 리미트는 좀 이따 걸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4k 마이너스 1이에요. 얘를 굳이 순수하게 풀어보잖아 너를. 그럼 네가 4 곱하기 2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 빼기 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게 n에다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근데 분모가 3차잖아. n을 무한대로 뿌리는 순간 얼마 되는 거야? 0 되는 거야. 이렇게 순수하게 구할 건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라고 여기인데. 됐어요? 그러면 그 밑에 문제도 자동방으로 풀려. 그 밑에 문제는 뭐냐면 리미트 k가 1에서부터 n까지 s의 2k래요. 너 뭐 하는 얘기냐면 짝수 번째만 더해볼래? 뭐 이런 얘기야. 지금 여기에서 짝수 번째 합이랑 홀수 번째 합이 같다는 걸 보였잖아요. 근데 짝수 번째 합을 구하래. 그 소리는 이 전체 넓이의 반이란 소리지. 반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시그마를 풀어서 계산을 하거나 적분 때리고 계산을 하거나 반탕 때리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유제 봅시다 이제. 유제 13-16번. 적분이 제대로 하려면 상당히 험난해. 여기가 대충 하려면 쉽고. 첫 번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떤 사람은 미분이 좀 재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분이 재밌는 사람도 있고 물론 어떤 사람은 둘 다 재미가 없겠죠. 요상이 있을 텐데 잘해보자고. x의 k 2가 있고 많이 봤죠 이거? 연습 때까지 fx dx. 문제가 뭐냐면 0에서부터 1까지 n등분을 때렸다는 거예요. n등분을 때렸다는 거야. 그럼 뭐 이런 상황이 됐겠죠. 함수가 증가함수일지 감소함수일지는 모르겠어요. 증가함수라고 써놓고 0에서부터 1까지 있을 거래. 그럼 k번째 조각을 쓴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k번째 조각을 쓰고 리미트 시그마를 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k번째 조각의 모습이 여기가 x의 k였을 거고 x의 k 빼기 1이었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너의 함수값은 f의 xk-1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너의 함수값은 f의 xk였을 거예요. 밑에 있는 것은 무슨 합? 좌합이 되고 위에 있는 것은 우합이었을 거예요. 그럼 너는 무슨 소리야? 그쵸. 함수값의 평균을 쓰라는 얘기죠? 함수값의 평균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중점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가로의 길이가 원래 0에서부터 1까지니까 n등분했으면 n분의 1이었을 거 아니야. 델타 xk가 n분의 1이라는 소리니까 2가 n분의 1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가로가 이제 n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고요. 이 상황은 여기를 함수값으로 쓰라는 얘기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택할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너를 택해도 정적분의 결과랑 마찬가지라고 판단하는 한 개. 두 번째 방법은 너랑 넓이가 어때? 같으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를 해석해도 좋죠?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보셔서 사다리꼴의 넓이 합으로 계산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참이 되고. 됐죠? 참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러 가요. 답이 바로 써있어서 참이야 거짓이야 물어볼 수가 없네요. 그 답이 뭐래요? 거짓이랬죠? 왜 거짓일까?
거짓일까요? 리미트? 이거 좌와 우와 반대로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좌합이랑 우합이 반대로 되어 있다. 명확한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다른 거예요? 포인트는 잡았어. 포인트는 잡았어. 자, 그림을 그리지 않고 판단해보죠. 이거 우합인 거 보이세요? 예. XK 함수값을 썼으니까요. 얘는요, K를 0을 집어넣잖아? X 제로가 되고 1 집어넣으면 X에 1이 되고 쭉 가서 N-1 집어넣는 순간 X에 N-1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불편하니까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얘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라고 쓰시고 N분의 F에다가 X에 K-1이라고 쓰셔도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너는 무슨 합이야? 좌합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할 정적분의 결과가 좌합보다는 크고 우합보다는 작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 이거 언제만 되지? 증가함수 쓸 때밖에 안 되지. 감소함수가 되면 어때요?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이야. 문제에서 증가함수라는 얘기, 감소라는 얘기가 안 나와 있잖아요. 저 갖다 있어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 어차피 리미트 포인트 같은 거니까 얘가 동호가 이끌어갈 건 그게 포인트가 아닌 거야. 부동항이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거짓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아까 얘기 그거고. 10분 쉬었다가 연습 문제 풉니다. 10분 쉬세요.